구태의연한 정치 토크쇼는 가라! 경기도의회 156명의 신개념 썰을 푸는 시간입니다. 신개념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캠핑 손님 누굴까요?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사람, 똑똑한 일꾼을 모토로 하고 있는 안산 출신의 경기도 의원 김철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핑장 오셨어요.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니, 따뜻한 사람, 똑똑한 사람, 네. 좋은 단어 다 쓰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성과 감성을 네. 아우르겠다 이런 표현입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모두 보면 좀 따뜻하게 생겼죠. 가운데 토막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따뜻함을 가지고 지내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정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좀 똑똑한 일꾼이면 좋겠다 싶은데 네. 아직도 똑똑한 일꾼은 진행형입니다. 아, 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겸손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아, 저는 예.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네. 따뜻한 사람 하니까 의원님 얼굴에서 뭘 느꼈냐면 네. 호빵맨. 맞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제가 호빵맨이라는 호칭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요? 예. 진짜요? 나쁘지도 않고요. 예. 호빵맨까지 생겼잖아요. 만화 주인공 또 호빵맨 캐릭터가 맞습니다. 굉장히 또 귀엽거든요. 예, 따뜻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호빵맨. 아, 어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감성과 이성을 모두 아우르는 남자. 이제 12월입니다. 춥습니다. 맞습니다. 캠핑장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모셔봤는데 느낌 예. 좋죠? 아유, 좋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가 겨울 캠핑에는 정말로 마음까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사적인 이야기부터 네. 경기도의회 또 지역구 이야기까지 예.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 좋죠. 예, 짠 한잔 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의 면면을 들춰보는 시간. 네. 키워드, 인생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야. 세 가지 키워드로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볼까 네. 하는데요. 네네. 한 가지 먼저 그럴까요? 하나 좀 뽑아주십시오. 뽑아볼까요? 네. 예. 복수나 사랑인데요. 아, 뭐 사모님 얘기겠죠, 뭐.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왠지 저는 반가워요. 왜냐면은 네. 제 이름도 순자가 들어가서 아, 성함이 그럼 사모님 성함이 이 복수. 이 복자 순자 복순 예. 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착하거든요. 좀 순한가요? 어떤 뭐 사랑입니까? 사실은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36년이 됐어요. 아, 예. 좀 일찍 하기도 했는데 네.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충남 예산이고 집사람이 바로 옆 동네 충남 홍성이에요. 홍성.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끼리 좀 집안에 좀 왕래가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라 하고 이제 소개받은 친구가 바로 이복순입니다. 아, 제대하고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첫 만남을 가셨어요? 맞았습니다. 선으로? 갔습니다. 선으로? 예, 예. 뭐 약간 중매 비슷하죠, 사실은. 뭐 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네. 우연스럽게 어르신들끼리 얘기하고 또 아. 별도 어떤 자리가 있어서 좀 만나게 됐죠. 첫 딱 만났는데 어땠어요? 뭐 뿅. 표현이 맞는지 뿅까지는 아닌데 정말 순수하고 그냥 순박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향이 시골이기도 한데 제가 가족 형제들이 많은 편인데 그냥 따뜻하게 좀 뭐 동생 같기도 한 마음이었지만 그냥 무난한 이런 성격인 것 같아서 좀 자주 만나게 됐죠.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네. 처갓집에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관계인데 저는 칠남매의 이제 장남이에요. 칠남매 장남. 첫 번째고 집사람은 이제 육남매 막내예요. 반대예요. 저도 반대. 예, 전혀 이제 반대가 되니까 아마도 만나면서 이제 결혼 얘기, 혼인 얘기가 오가면서 예. 다 오빠들이니까 막내니까 오빠들 중에서 이제 막내 오빠가 좀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막내 오빠하고 이제 막내 동생, 막내 네, 딸하고 그렇죠. 친하잖아요. 예, 막내끼리는 예, 예. 엄청 심했다고요. 반대가.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도 이제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좀 젊은 편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집사람이 결혼할 때 우리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 아이고야. 이제 집사람이 뭐 인사 겸해서 저희 집에 왔을 적에 막내는 또 우리 어머님 치마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 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광경이었으니 아마 오빠들이 말리는 것도 당연했겠죠. 예. 장남하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네. 막내 동생이 초등학생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다시 태어나도 뭐 지금의 아내분과 당연히 뭐 결혼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 저한테는 소중하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장남이면서 이제 반부모 역할을 하는데 아마 집사람이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면서도 그냥 소리 없이 도와줘서 저 또 여기까지 왔고 다행히 또 제 어머님 계십니다만은 형제들도 형수 그늘에서 조금 많이 좀 권사를 받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복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 혼자만의 주장인지 아니면 진짜 아내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네. 제가 깜짝 서프라이즈 전화로 한번 예, 만나볼까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복순 여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남편분께서 다시 태어나도 꼭 복순 씨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아마 36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고운정, 미운정으로 아마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으로서 김철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으로서는 진국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희한테는 섬세하고 꼼꼼하고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부로서 36년간 살아오면서 남편분께 감동받은 적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금목걸이를 해줬어요. 와! 근데 그거는 농담이고, 감동적인 거는 그때 제가, 결혼해서 저희 남편이 학교를 보내줬어요, 대학교를. 네. 그때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일찍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커서 학교에 갔을 때, 왜 그때는 그런 거를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부모님들 가정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학벌을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조금 마음적으로 제가, 이런 걸 왜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준 거죠.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내조를 해줬죠. 외조를 해줬죠. 금목걸이도 좋고 대학도 좋고 감동시킨 적이 많군요, 의원님께서. 글쎄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6.1 지방선거 뛰면서 고마움이 있어서 약간의 좀 사례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복순 여사님 마지막으로 남편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키는 작으신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은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신다는 거,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강했으면 좋겠으니까 조금 술을 좀 자제하시고 너무 저녁 늦게는 안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해주세요. 예. 예.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36년 살아줬는데 앞으로도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원하는 일, 바라는 일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소. 아우, 인꼬 부부세요. 아우. 예. 자, 이복순 여사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인꼬 부부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인꼬 부부세요. 그러게요. 하여튼 예. 뭐 저도 뭐 서로 감사한 일이죠. 아유, 그냥 복순 예. 여사님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두 분 예. 다. 닮았다고 하는데 예,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비결 있나요? 이렇게 서로. 같이 밥 먹고 일상의 하여튼 절반은 같이 하니까 닮아가는 거 아닌가 예. 싶어요. 두 분의 인상 보니까 진짜 저도 빨리 장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아, 못 갔어요.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키스. 예, 또 뽑아볼까요? 예. 자칭. 타칭, 교육 전문가. 예. 아, 맞습니다. 자칭 타칭입니다. 사실. 선생님이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직장 생활 5년 하고 나서 예. 나머지 한 29년은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교육 분야, 이제 학원 교육 중심이었지만 교육 분야에 좀 30년 가까이 좀 종사를 했죠. 같이 교육 동영상. 사업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학원 사업. 예. 어떻게 좀 많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괜찮았어요? 예. 지금은 정리했지만은, 네. 옛날에는 안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공단 배후 도시에다가 인구유입이 많아서 일명 초등학교 1, 2학년은 2부제 수업 발정되었으니까 아동 숫자가 많았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유치부 초등학생 전문의 종합학원이었는데 뭐 할만하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또 약간의 사명감도 있고 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 좀 뜻깊게 보냈죠. 예. 그럼 학원 사업 하시면서도 그래도
뭐랄까 많이 좀 배운 점이 있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관련된 일들,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마을에 관련 일들을 참여하고 또 학교의 이제 운영위원장이나 체육진흥회장 이런 일들을 통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현안이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네네네. 그 자체가 이제 마을을 알기도 하고 또 배움이기도 하고 그런 인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돈 잘 버시는 학원 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드신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예. 한 10여 년 정도 예. 이 교육 관련된 학원 사업을 하다 보니 한 분야에 10년 하면은 예. 무엇인가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10여 년 넘고 나서는 안산시 학원연합회 이제 회장 당시 선거였습니다만 네네. 회장 선거에 나서서 이제 학원연합 회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또 현안이 또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외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정치에 근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네. 의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다른가요? 사실은 정치라는 영역이 안 할 적에는 정치인을 만나면 무엇인가 해결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 또 막상 되면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 의원들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하다못해 조례 하나 발의하려고 하더라도 혼자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만들고 동의를 받고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제도를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죠. 어떻게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제가 안산시 의원 하면서 좀 재미나기도 하고 예. 또 관련 있는 쪽에 일을 좀 한 사례가 있어서 네. 보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늘 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전후반기를 나누잖아요. 예. 민선 6대 안산시 의회에서 전반기에는 제가 이제 당시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대세였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산에서 무상급식을 확산하고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의 이제 뭐 초중 급식이 다 진행됩니다만은 그 토대를 마련한 일이 가장 보람돼 있었고요. 후반기 2년은 이제 기초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교육이 별도 상임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7명의 의원을 구성을 해서 안산시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 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하고 네. 또 제한된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설립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산시 인재육성 재단을 출발하는 이제 근거 조례인 안산교육발전 조례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니 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기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 그렇습니까? 기분, 수업 받는 기분은 뭐죠? 이렇게 이제 정말 조리 있게 이렇게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하시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또 말씀 잘하시는 또 정치인 또 좋잖아요. 홍보하기도 좋고. 저 순간 지금 현혹됐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산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과가 있었으니까 네. 이제 경기도에 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5개월 됐나요? 5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과를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됐네요. 경기도에 오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사실은 이제 기초 단위는 오밀조밀 해요. 예. 뭐 제가 21명이었으니까 네. 경기도에는 뭐 156명이니까 규모가 달라졌지만은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 영역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인데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최선 다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하나 예, 뽑아주십시오. 한번 뽑아볼까요? 네. 마지막은 또 뭐가 나올까요? 짜자잔.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왜요? 잘 깎고 계신 것 같은데 왜 뭘 못 깎고 계세요? 지금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 한 30년 동안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교육 사업의 현장에 있으면서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보다는 네. 저한테 교육의 기회를 준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하고 학부모 상담을 제가 비교적 잘해요. 네. 예.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잘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잘 듣는데 예. 정작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남매, 예. 큰 아이는 딸, 둘째는 아들인데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일찍 제 학원에 나와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형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학원에서 늘 나와서 생활하니까. 4살 때부터 뭐 아들 아이는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를 7살에 보내니까 제가 제 학원이 좀 종합이라 규모가 좀 있었는데 네. 학교에 가보니 다 아는 형들과 아는 누나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장점도 있는데 네. 너무 미리 형들을 알다 보니까 이 학교 생활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형들하고 노는 게 그 어릴 때는 그렇게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한 4회인데
1학년에 입학을 시켰는데 4월 아니면 5월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지금도 학교 구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은 일명이 이제 구령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노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학교를 둘러봐도 조그만하니까 없는 안 거예요.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례도 하나 있고 예. 또 우리 아이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큰 맘 먹고 내가 오늘은 마음 먹고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하는데 네. 5분만 들면은 또 제 입장에서 그냥 직업 정신이 나와서 맞습니다. 늘 훈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왜 예, 그러니까 들어줘야 또- 되는데 왜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귀가 밝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 입이 발달을 하죠? 저도 그게 그런 것 참 같아요. 궁금합니다. 실제로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뭐 한 서너 마디 듣고 나면 또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중2 제 머리 못 가는다는 말이 아. 내 아이 가리키는 것, 내 네. 아이를 좀 잘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자녀 교육하기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요.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제일 힘들대요. 단상에 있는 목사님하고 집에 있는 아빠랑 다르대요. 그 그럴까요? 표현이 딱 맞는 것 아이,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좀 이제- 많이 컸군요, 그러면. 예, 큰 아이가 이제 35, 35? 예, 30, 둘째가 33 아, 이래 예. 돼가지고요. 예. 이제 자기 앞가림들 하고 또 큰 딸은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분들한테 아빠가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영상 편지. 아, 참, 뭐, 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딸 은선이, 아들 호선이 반갑다. 정말 아빠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부분에 늘 감사하고, 사실 품 안에 있을 적에 자식이고, 또 엄마 아빠 그늘에 있을 적에 자식이었는데, 세월이 참 빨라서 훌쩍 좀 엄마 아빠를 좀 벗어나서 생활들 하고, 또 서로 독립체계를 이루어서 잘 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특별히 지난 선거 때 우리 딸 은선이 아빠 마이크 잡고 유세하느라고 애썼어요. 덕분에 아빠가 또 이렇게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고, 아들 아마도 처음일 텐데 호선아, 제가 후원회라는 제도가 생겨서 처음으로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후원회 하는데, 후원회장은 늘 지역에서 좀 덕망 있는 분들이 하는데 제가 후원회장을 우리 아들이 해줬어요. 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아들 아빠 잊지 않을게. 앞으로도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고 지속적으로 좀 응원해. 은선아 호선아 고맙고 가정 잘 꾸려서 또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따뜻하게 느끼고 있고 아들 내년에는 장가 가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컨트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말씀이 너무 길으셨어요. 교장 선생님 후라 말씀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 5분 동안 대화가 안 되죠. 장가가란 말은 네, 저희 아버님도 안 하는 말 중에 아십니다. 하나인가요? 아, 이거 이제 우리 진행자님이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후원회장, 전 정치인분들도 많이 저도 네. 알고 있는데, 아드님이 후원회장 하는 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생기긴 후원회 제도라 이제 고민이 좀 있어서 몇 분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흔쾌히 해주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듣던 아들이 아빠가 아들이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물으면서 이제 방향 전환이 됐는데 예. 정말 멋집니다. 의무량으로 도와줬습니다. 멋진 좀 거죠. 받았습니다. 네, 따님은 마이크 들고. 예. 자, 이제 경기도의회로 한번 예, 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뭔가 성과를 지금 노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주목하고 계신 현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이 코로나 때 가장 좀 맞아요. 갈망했던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말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인데 네. 제가 또 안산을 지역구로 하기 때문에 안산에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 거리극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문화 축제를 즐기는 이런 행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단원 김홍도 축제가 안산에서 이제 3번째 진행되고 내년에 이제 4회가 진행될 텐데 이런 사업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도에 왔으니 또 바꿔을 해야지요. 맞아요. 맞죠. 코로나 시국에 이제 문화체육인들이 네, 너무 소외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내년도 2023년은 한번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요. 예. 예. 또 자연스레 안산으로 또 이야기 넘어갔어요. 네네네. 지역구 고민 안산 시의회까지 거치셨으니까 예. 너무 그냥 지역 현안 꿰뚫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고민. 네. 안산이 인구 감소가 좀 되고 있어서 이제 도시 팽창력이나 도시 확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초지동 고잔동인데 이 초지동 고잔동이
안산에서는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잔동에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거든요. 뭐 세월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화랑유원지라고 하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통해서 새롭게 좀 태어나야 되는 지역적인 이제 이런 특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초지 역세권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 KTX역이 예정돼 있는데, 그곳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새로운 동력이 또 안산을 발전시키는 큰 에너지가 생겼으면 해서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안산 신개념의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산이 좀 활력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과 인터뷰 나누는데, 그때 초반이었거든요. 약간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었다. 좀 대화가 많이 되고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숙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결국 희생된 아이들의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이제 안산 시민이 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또 지역에서 품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한측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떠난 분들에 대한 위로나 희생은 감수하지만 또 지역 내에서 이제 봉안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풀어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주 시민국가에서 당연히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지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지만 앞으로도 의원님은 교육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일지마을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입장상 이제 교육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은 또 제가 체육회 전에 사무국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현장 경험도 있어서 문체를 선택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때도 가시면 되죠. 그럼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와, 오늘 뭐 개인적인 얘기부터 뭐 안산 뭐 지역구 얘기까지 다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줄, 내가 늘 주창하는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적에 운도 따라오고 기회도 주어지고 성공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부수적으로 저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일이 많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적에 이제 하나의 선택을 하면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된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은 운도 따라오고 복도 따라오고 좋은 일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뭐 그렇죠. 제가 직업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진짜 수업 들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우리 캠핑장에서 뭐 고기 없이 좋아하는 술 없이 맞습니다.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삼겹살하고 고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느낌이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셨듯이 따뜻하고 똑똑한 정치인으로 되서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성과 있을 때 저희 의정 토크쇼 방문하시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철진 의원과의 가까운 수다 너무 좋았고요. 솔직담백한 매력을 10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캠핑장에서 또 다른 캠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